겉으로 보기에는 헬스장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생존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왜 헬스장들은 회비를 올리지 못하는지, 왜 PT를 그렇게 권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5년에도 동네 헬스장 한 달 이용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인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월 2만 9천 원, 3개월 9만 9천 원, 12개월 특가 같은 광고가 넘쳐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짜장면은 2배 가까이 올랐고 커피는 몇 배가 올랐으며 영화관, 골프장, 호텔, 놀이공원, 콘도까지 모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헬스장만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더 싸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헬스장 회비만으로는 이미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은 회원들만 모이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300평 정도의 헬스장을 새로 오픈하려면 수입 운동기구 구입, 인테리어, 샤워시설, 환기시설, 전기공사, 임대보증금,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적게는 5억 원, 좋은 상권에서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엄청납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비, 기구 유지보수, 직원급여, 광고비,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 월 회비 3만 원으로는 사실상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회원권 판매가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원권은 사람을 끌어오는 입장권일 뿐입니다. 실제 수익은 PT, 식단관리, 체형교정,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보조식품,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라면을 원가 수준으로 팔고 다른 상품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최대한 회비를 싸게 보이도록 광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첫날부터 PT 한번 받아보세요. 체형 분석해 드릴게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PT가 헬스장의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권 3만 원짜리 회원 100명보다 PT 회원 1명이 훨씬 많은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PT 20회만 등록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입니다. 헬스장 입장에서는 일반 회원보다 PT 회원 확보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너가 PT만 권한다, 계속 영업한다, 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너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기본급이 매우 낮거나 아예 기본급 없이 PT 실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PT를 팔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헬스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전 동네 헬스장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동기구는 지금보다 훨씬 투박했습니다. 시설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은 달랐습니다. 회원 이름을 기억했고 운동 자세를 직접 봐주었으며 무게를 조절해주고 식단도 알려주고 인사도 먼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회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운동 자세를 알려주는 것조차 PT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 서비스였던 운동 지도가 별도의 유료 상품으로 분리된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구청이나 국민체육센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PT 영업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입니다. 관리비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셋째는 무인 헬스장입니다. 직원이 거의 없어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혼자 운동하고 나올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PT 강요 없는 헬스장을 원한다 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헬스장이 계속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을 닫는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업 후 5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약 80%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와 무인 헬스장 증가,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존 중소형 헬스장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특수로 회원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온라인 홈트레이닝, AI 운동 코칭 앱, 스마트워치 기반 피트니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가격을 올리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은 단순히 운동기구를 제공하는 공간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자세 교정 시스템, 3D 체형 분석, 스마트 미러를 통한 실시간 운동 코칭,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한 운동 데이터 관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제 운동기구가 많다보다 운동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해 주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활운동, 시니어 맞춤 운동,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갖춘 헬스장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가격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헬스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상담 첫마디가 PT 판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운동 목적을 먼저 묻는 곳인지, PT 계약부터 권하는 곳인지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격표를 공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용료와 PT 비용, 추가 비용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관련 소비자 기준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장기 결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1년, 2년 회원권이 매우 저렴해 보여도 중간에 폐업하면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할부나 비교적 짧은 계약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시설보다 운영 철학을 보십시오. 관장이 직접 회원을 관리하는지, 초보자에게 기본 운동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지나친 영업 없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년째 3만 원이라는 헬스장 회비는 결코 소비자를 위한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과열 경쟁, 막대한 초기 투자, PT 중심의 수익 구조, 그리고 높은 폐업률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헬스장이 무리한 PT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훌륭한 헬스장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가격만 보지 말고 서비스와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하는 건강 투자입니다.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건강에도 비용에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헬스장에서 PT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정말 만족했던 헬스장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현실적인 생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